창원시가 부영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창원시는 부영이 문서를 변경해 제출한 사실을 감사원 적발 전 9개월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 예산제, 경남도민이 참여하는 경남교육예산 편성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걸로 나타나면서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해 신공항 재검증과 관련해 총리실에서 영남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창원시가 지난주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작 창원시는 부영이 문서를 변경해서 시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될 때까지 9개월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부영 측이 국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창원시와 협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창원시에 제출한 시기는 지난해 7월. 창원시는 협의하지도 않았는데 협의했다고 작성해 공무원을 속였다며 지난주 부영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문서에 날인을 한 창원시는 정작 올해 4월 감사원 감사에서 해당 사실이 적발될 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2005년도인가 그 협의 문서하고 2018년 부영에서 온 문서하고 13년의 괴리가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문서를 찾았던 부분하고 매각이 아닌 양형과 관련된 문서의 마지막 결제자는 담당과의 과장입니다. 창원시의 고발 내용대로 부영이 서류를 조작했다면 잘못된 사실을 부서의 담당자와 계장, 과장까지 최소한 3명의 검토자 모두가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담당자하고 그 당시에 그 직원들이 조금 약간 이제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서류를 허술하게 검토하면서 창원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서류에 날인을 했고 부영은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약 한 달여 만에 국토부로부터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또 국토계획부 65조 2항 민간이 다른 시설 설치, 소유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오해가 겹치면서 이렇게 큰 부영이라는 기업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가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는 그거를 서류 검토를 못했다라는 것은 시의 큰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창원시는 고발장에서 부영이 공무원을 속여 국가에 1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창원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주민참여 예산제인데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데 특히 경남 교육 예산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가 체감하고 또 바라는 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경남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지 3년 만입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학부모들이 경남도 교육청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교육은 교육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아이들이 먹는 걸로 신경 쓰지 않고 건강하게 잘 먹여줘야만이 집중하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강조했죠. 맞벌이 학부모의 가장 큰 고민인 돌봄교실도 경남 지역에서는 올해부터 확대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138억 원의 예산이 늘었는데 도민이 제안한 주민참여 예산제의 결과입니다. 교육 현장에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많이 그 부분을 수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의 변화를 학부모들이 직접 느끼고 있어서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학교가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 예산제.
지난 2011년부터 의무화된 후 경남도 교육청은 2017년부터 3년째 이 제도를 홍보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 참여 예산 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던 부분에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를 하고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 민주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달 말까지 경남도 교육청은 홈페이지 설문조사와 함께 예산학교에서 직접 받은 사업 제안서를 토대로 2020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안은 10월 초 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경남도 의회에 상정되고 올해 말 최종 확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어도 생일이 2012년 10월 이후라면 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9월부터 생후 84개월, 즉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기준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현금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12개월, 즉 1년이 확대 적용됩니다. 아동수당이 도입된 건 지난해 9월부터인데요. 처음에 만 6세 미만 일부 아동에게 지급되던 것이 올해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고 다음 달부터는 만 7세 미만 초등학교에 입학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지급이 중단된 6세 아동의 경우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동 수당이 끊긴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아동 수당을 기존에 신청한 적이 없다면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고 아이가 태어난 경우라면 출생 신고와 함께 각종 양육 지원 서비스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까지 아동수당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추가 우편물을 통해 아동수당 확대 시행을 알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걸로 나타나면서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안인득 사건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예방과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겐 각 한 달 감봉과 견책을 3명에 대해선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정보센터와 정신질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정신응급 대응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해 신공항 재검증과 관련해 총리실에서 영남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21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설명회는 경남도와 부산, 울산시 3개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먼저 개최된 뒤 대구시, 경북도 대상 설명회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김해 신공항 재검증 문제를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지 2달 만에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총리실 재검증의 방식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공유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구 감소와 대학 기능 중복 등으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밀양 나노특성화 폴리텍 대학 개교가 재추진됩니다. 밀양시는 지난 2017년 7월 사업 중단 이후 폴리텍 대학 측에서 신설 캠퍼스 개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본격적인 설립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밀양시는 나노특성화라는 밀양 폴리텍 대학의 차별성과 인력 수요 전망 등 세부 전략을 수립해 폴리텍 대학 유치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는 한국 폴리텍 대학 밀양 캠퍼스에서는 나노 관련 4개 학과의 300명, 단기 직업훈련 과정 1,500여 명이 육성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도내 군 지역에서도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와 도착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경남도는 도내 전 지역에 ICT 기술을 접목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이 열악한 도내 10개 군 지역에 실시간으로 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광역 버스 정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또 도심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능형 교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능형 교통 체계는 주도로 직진 신호 체계로 좌회전이나 횡단보도 신호를 상황에 맞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함께 도내 산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브라보 택시를 확대하고 교통 약자를 위해 저상버스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제16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의장은 20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 목요일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목요일 새벽에서 낮까지 일부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축대 붕괴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가야 테마파크를 방문한 대만, 홍콩 등 해외 관광객 수가 5배 늘었습니다. 가야 테마파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방문한 대만, 홍콩 관광객은 5천여 명으로 연간 청면 수준에서 5배 증가했습니다. 가야 테마파크는 외국인도 이해할 수 있는 공연 페인터즈 가야 왕국과 지난 5월 도입된 익사이팅 시설 등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테마파크 측은 올 연말까지 2만 명 이상의 해외 관광객이 방문할 걸로 예상된다며 여행사와 연계해 단체 방문을 늘리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오는 9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함안군이 축사 적법화 추진 독려에 나섰습니다. 군은 현재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무허가 농가 152곳 가운데 92%인 141농가가 적법화 단계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안군은 이행 기간 만료 후에는 축사 폐쇄와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며 신속한 적법화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밀양 깻잎이 얼음골 사과에 이어 6차 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받게 됩니다. 6차 산업, 즉 농촌 융복합 산업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지역 내 6차 산업을 준비하는 농민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민 주도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밀양 상동 깻잎 원예 영농조합 법인에는 2년 동안 총 사업비 3억 원이 지원됩니다. 밀양시와 영농조합 법인은 공동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깻잎 관련 체험 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협력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남도 내 청년들의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김해시는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 269명의 구직 비용을 지원했지만 하반기에는 412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도 올 하반기 지원 대상자 875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비나 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등 구직 관련 활동에 대해서 10월부터 4개월 동안 총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대상 청년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미취업자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드림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창원시가 하반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사업을 실시합니다.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 사업비 42억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3,000대에 대한 폐차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조기 폐차 대상은 차량 연식과 차종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와 2005년 이전 제작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스트럭 등 건설 기계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거창고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거창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에 들어갑니다. 이번 특별 판매에서는 기존 가격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 구입이 가능하며 1인당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는 거창농협과 축협, NH농협은행 거창군 지부, 거창새마을금고, 경남은행 거창지점 등 13개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창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 주유소, 학원, 의원 등 1000여 개 가맹점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가맹점 등록 현황은 군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22일까지 해외교육 문화체험 연수에 참여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22일 오후 2시 제14회 경남 재가노인 복지협회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하만 군수는 오후 1시 반 고대 별자리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합니다. 백두현 고성 군수는 오전 11시 언론 브리핑을 갖습니다. 한정호 창녕군수는 오후 5시 대한변에서 이동복지관을 운영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전 11시 제23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후 2시 천연자원 2탄에 대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 전역에 비가 내리며 수요일 낮 동안 창원 30도, 통영은 29도에 그쳤는데요. 수요일엔 비가 산발적으로 내렸지만 목요일 새벽부터는 빗줄기가 본격적으로 굵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 밤까지 이어질 텐데요. 남해 아래는 150mm 이상, 그 외 지역에는 최고 100mm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창원의 낮 기온은 29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도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로 인해 밤부터 새벽 사이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도로도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